자, 이제 마지막인데요. 자, 공용 부분의 이제 관리와 이제 변경이 되겠습니다. 공용 부분의 관리. 자, 공용 부분의 관리 이러거든요. 공용 부분 관리에 관한 사항은 공용 부분의 변경을 제외하고는 자, 통상 집회 결의서 결정한다. 그러니까 과반수 출석, 과반수 찬성 이겁니다. 과반수 결정한다 이러시면 되고, 자, 그리고 단 보존행위는 요거 보존행위. 자, 나중에 그 민법 시간에 특별법 말고요. 자, 민법 시간에 공유에서 배울 건데, 자, 공유에서 이렇게 나오면 보존행위는 공유자가 단독으로 할 수 있습니다. 보존행위는 지키는 거니까.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요. 지하 주차장은 이게 공용 부분이잖아요. 근데 제가 이거 밖으로 이제 이렇게 뭐 나가기 위해서 지하철 내려갔는데, 보니까 너무 더러운 거예요. 거기가 막 흙이 막 묻어 있고. 그래서 제가 호스를 연결해서 가던 거를 멈추고 이렇게 청소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존행위는 각 공유자가 얼마든지 단독으로 할 수 있다 이러시면 되고, 2번 구분 소유자 승낙을 받아 전유 부분을 점유한 자는 이랬거든요. 이렇게 점유한 자. 이걸 이제 뭐라고 시험제는 점유한 자라고 나올 텐데 그냥 우리 머릿속에는 그냥 세입자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자, 소유자의 승낙을 받아 전유 부분을 점유한 자는 집회에 참석하여 그 구분 소유자 의결권을 행사할 수도 있다 그러셔야 돼요. 요거 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예를 들어서 제 사는 아파트도 그러는데 그 아파트에 그 대학 교수님이 계시는데 이분이 미국으로 교환 교수로 가셨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한 5년 동안 안 올 거래. 근데 그 아파트를 처분하지 않고 세를 줬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아파트 보면 그 회의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미국에 가신 그 교수님이 그때마다 올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소유자가 그 교수님이 그 세입자한테 나를 대신해서 집회 참석해서 의결권 행사하라고 그렇게 해줬다 그거예요. 그러면 구분 소유자 승낙을 받아 전유분을 점유한 자는 세입자는 집회 참석하여 그 구분 소유자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러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자, 공용 부분에 이제 변경 그랬는데 공용 변경. 공용 부분 변경에 관한 사항은 이랬잖아요. 자, 변경한대요. 구분 소유자 및 의결권의 3분의 2입니다. 지금 4분의 3에서 바뀌었어요. 4분의 3이 아니라 3분의 2 이상으로 다수의 집회 결의로서 결정한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 실제로 가보면 그 동대문이 그러는데 그 우리나라 그 의류 메카가 동대문 아닙니까? 거기 가보면 그 쇼핑몰도 많고 그리고 옷가게도 많잖아요. 그러면 옷가게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옷을 이렇게 보관할 창고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 창고가 없는 거예요, 이게. 옷은 보관을 해야 되겠고. 그래서 대부분 보면 그 인근에 있는 아파트로 가요. 그래서 아파트 이제 뭐 입자 대표를 만나다든지 해가지고 그 아파트의 그 지하 주차장은 공용 부분이잖아요. 주차하는 공간 아닙니까? 그런데 한쪽을 실제로 보면 사물함을 만들어요. 실제로 사물함을 만들어가지고 그걸 임대를 해준단 말이지. 이렇게 임대를. 그러면 원래는 주차 공간이었잖아요. 그런데 그걸 변경, 창고로 개조해가지고 임대를 한대요. 그러면 그게 바로 공용 부분 변경입니다. 그러면 그 주차 공간을 창고로 해서 임대를 하려면 그냥 할 수는 없고 구분 소유자 및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 요거 3분의 2 이상 다수의 집회 결의로서 결정합니다. 그런데 공용 부분 변경이 다른 구분 소유자 권리에 특별한 영향을 미칠 때는 그 구분 소유자 승낙을 얻어야 된다 이랬는데 그 좀 전에 보면 그 제가 그 인도하고 이게 너무 가까워서 걸어가면 다 보인다고 했잖아요. 이게 기억나십니까? 그래서 어떻게 텃밭도 주고 지하 공간에다가 창고를 줬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 창고는 그 구분 소유자들만 쓰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걸 임대를 하겠대. 그러면 그 사람들 승낙 받아라 이 말인 거죠. 이렇게요. 자, 예외. 다음의 사항은 통상 집회 결의로서 결정한데 과반수입니다. 통상 집회라는 게 과반수를 말하는 거예요. 과반수로 결정하신다. 이렇게 된 과반수. 자, 공용 부분 개량을 위한 것으로 주의하실 게 과다한 비용이 드는 게 아닐 경우입니다. 과다한 비용이 드는 게 아닐 것. 그러니까 과다한 비용이 든다면 다시 이리 가는 거고요. 과다한 비용이 드는 게 아닐 거라면 그냥 과반수로 할 수 있다 이거고.
휴양 콘도미니엄 유형을 하면 휴양 콘도미니엄 공용부를 변경하는데요. 우리 여러분들 콘도 자주 안 가잖아요. 그러면 3분의 1이면 어떻게 이걸 의결하겠어? 그러니까 이건 빨리 하기 위해서 과반수였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8번. 자, 공용부분 부담 수익과 공용부분에 발생한 채권의 효력 그랬는데 각 공유자는 규약에 달리 정함이 없는 한 그 지분 비율에 따라 공용부분 관리 비용 의무 부담을 부담하여 공용부에 생긴 이익을 취득한다. 그러니까 무조건 지분 비율이라고 하시면 됩니다. 지분 비율에 따라 이러시면 되고, 또한 공유자가 공용부에 관하여 다른 공유자에 대해서 가지는 이 채권은 우리가 이제 문제를 풀다 보면 특별 승계이란 말이 계속 보이거든요. 이건 누구냐 그러면 매수인이다 이러시면 돼요. 매수인 이렇게 하시면 되고, 자 마지막 자 하자 추정 그랬는데 전유 부분이 자 전유 부분이 속하는 한동 건물의 설치 또는 보존 흠으로 인하여 다른 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그 흠은 자 전유 부분이 아니라 공용 부분에 존재한 걸로 추정한다 이러셔야 돼요. 어디에 있다고요? 공용 부분에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한다. 전유 부분이 아니라. 왜 그럴까요? 이걸 만약에 전유 부분을 하면 무슨 문제가 생길 수 있냐면 우리 가다가 보면 이렇게 아파트가 있는데 그 벽면이 좀 심하게 훼손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렇게 그쪽 라인만. 그러면 전유 부분에 있다고 하면 그게 가장 가까운 그 전유 부분 사람, 그쪽 사는 사람이 제일 보기 싫을 거 아닙니까? 니들이 페인트 칠해라?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 한동의 흠은 그냥 전체 있는 거다 공용 부분의 흠으로 봐줘야 그래야 전체로 그냥 페인트 칠을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자 흠은 이렇게 돼 있다는 거 이 정도입니다. 이 정도. 자 다시요. 자 집합건물법만 자 다시 쭉 한번 훑어보면 이런 소리인데. 자, 집합건물법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집합건물법. 자, 집합건물법. 자, 이게 일반 건물이냐 집합건물에 나눴을 때, 자,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구도상, 이용상, 독립성이 있으면, 자, 바로 집합건물이 되는 게 아니라, 구분행위를 하면 이게 구분건물이 된다는 것만 아시면 되겠고, 자, 이상 지문은 구도상, 이용상, 독립성이 있다면, 집합건물, 구분건물로 등기하여야 한다면 틀린 거예요. 자, 요거 좀 하시면 되겠네요. 자, 요거 하시면 되고. 자, 집합건물법 권리관계인데 주로 권리에서 나옵니다. 자, 그래서 내가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다. 자, 권리는 어디에 있다고요? 건물에도 권리가 있고 토지도 권리가 있는데 건물에 대해서 갖는 권리, 나만이 쓰는 공간을 전유 부분이라고 합니다. 전유 부분이라고 한다. 그리고 구분 소유권 목적인 나만이 쓰는 공간을 말하는 거고, 공용 부분은 구도상 공용 부분이 있고 규약상 공용 부분이 있는데 구도상 공용 부분은 등기를 하지 않습니다. 거기에 반해서 규약상 공용 부분은 등기를 한다는 소리고, 규약상 공용 부분이 뭐야 그랬더니, 자, 원래는 태생은 뭐였는데 전유 부분인데 약속에 의해서 공용부로 바꿔버린 걸 규약상 공용 분양하고 표제부는 둔다고 했으니까 얘는 등기한다예요. 그러니까 분양을 했다면, 그러니까 원래 태생이 전유 분양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이걸 우리가 규약상 공용 분양한다. 그리고 건물이 철거가 되지 않고 존재하려면 땅에 대한 권리가 필요하다. 그 땅에 대한 권리를 우리가 대지권, 대지사용권이라고 합니다. 이걸 자 그래서 대지권, 대지사용권 지분으로 갖는다는 거고, 그 대지권의 종류에는 내가 소유권을 가지고 건물을 소유할 수도 있고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가지고 건물을 소유할 수도 있다. 결론. 건물이 철거가 되지 않고 존재하려면 반드시 땅에 대한 권리가 필요하니 그걸 대지권이라고 합니다. 자, 전유 부분. 자, 나만이 쓰는 공간을 우리가 전유 부분이라고 하겠고, 이게, 자,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이 있다, 구분 건물이 된다, 구분행위가 있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자, 공용 부분. 전유 부분이 아닌 부분들이겠죠, 이게. 이렇게. 자, 그리고 종류가 있다고 했는데, 자, 종류는, 자, 구조상 공용 부분이란 법정 공용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고, 이거 등기하지 않습니다. 등기를. 자, 그런데 규약상 공용 부분은 등기한다. 시험 문제들이 이런 거고요. 그리고 공용 부분의 귀속 그랬는데, 공용 부분은 원칙적으로 구분 소유자 전원의 공유에 속하고, 자, 공용 부분은 분할 청구도 안 됩니다. 분할 청구도 안 돼요. 여러분들 엘리베이터는 공용 부분인데 이거 분할할 수 있나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공용 부분은 분할 청구도 안 되고 그냥 공유입니다. 다만
일부 구분 소유자의 공용이 제공되는 것이 명백한 공용 부분은 그들 거, 구분 소유자 거다. 오, 이게 거요. 자, 그리고 4번도 자주 나오는데 공용 부분의 사용은 각 공유자는 공용 부분을 용도에 따라 쓰는 거지 시험지는 지분 비율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분 비율이 아니다. 이것들. 그리고 자, 공유자 지분권. 각 공유자의 지분은 그가 가지는 전유 부분 면적 비율에 간다. 이거예요. 전유 부분 면적 비율에 간다. 그러니까 시험지에 뭐 균등 이러면 틀린 거예요. 균등이 아니라 아파트 평수가 넓으면 자, 지분도 많이 갖는다. 이런 원리가 되겠어요. 자, 모든 게 다 집합건물법은 규약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이거고. 규약이 우선이라는 거. 자, 그리고 전유 부분과 공용 부분의 지분의 일체성 그랬는데 1번 공유자의 공용 부분의 지분은 그가 가지는 전유 부분 처분에 따른다. 그러니까 그 나중에 이제 지금은 입문 과정이니까 이런 거고요. 나중에 이제 정규 수업에 들어가 보면 이거 가지고 지금 분리처분이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전유 부분과 공용 부분은 절대로 분리처분이 안 되고요. 다시 전유 부분과 대지권도 원칙 분리처분이 안 돼요. 그래서 분리처분이 일어나는 등기들 그것들 안 된다. 그건 이제 정규 과정에서 배울 거라고. 지금 이건 입문 과정이니까요. 자, 그래서 공유자와 공용 부분의 지분은 그가 가지는 전유 부분 처분에 따른다. 2번 각 공유자는 그가 가지는 전유 부분과 분리하여 공용 부분에 대한 지분을 처분할 수 없다. 분리처분 안 된다. 절대로 안 된다. 이거고요. 그런데 대지 사용권은 예외적으로 자, 규약이 있다면 분리처분할 수 있다. 그래서 표를 하나 보시면 자, 이건데 자, 전유 부분과 대지권은 원칙 분리처분이 안 되고 예외적으로 분리처분이 되십니다. 뭐가 있으면 규약. 거기에 반해서 그러니까 문제를 풀 때는 전유 부분과 대지권을 물어보는 거냐, 전유 부분하고 공용 부분을 물어본 거냐, 이것만 구분할 수 있으면 돼요. 그러니까 전유 부분과 공용 부분은 절대란 말이 붙었습니다. 절대로 안 돼요. 절대로. 그리고 자, 공용 부분의 관리 변경인데 공용 부분 관리에 관한 사항은 공용 부분 변경을 제하고, 그쵸, 변경은 3분의 2니까요. 제하고는 과반수를 결정한다. 자, 그런데 무슨 행위는 보존행위, 지하주차장 청소 이런 겁니다. 그래서 보존행위는 단독으로 할 수도 있다. 이거고. 자, 구분 소유자의 승낙을 받아 전유 부분을 점유한 자 이랬거든요. 점유한 자. 이 사람 우리가 세입자라고 합니다. 그냥 쉽게 말하면 세입자도 집회 참석해서 의결권 행사할 수 있다고 해야 돼요.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고. 자, 공용부분의 변경. 공용부분 변경하는 사항 말씀드렸죠. 지하주차장을 창고를 만들어서 자, 그걸 임대하는데요. 그렇게 그럼 변경이죠. 그럴 때는 3분의 2 라는 거. 4분의 3에서 3분의 2로 바뀌었다는 거. 이게 아니라는 거. 근데 다시 또 나중에 배우시겠지만 권리 변동이 있는 공용부분의 변경은 5분의 4 이렇거든요. 이것들 다시 배웁니다. 공용부분 변경이 다른 구분 소유자 권리에 특별한 영향을 미칠 때는 그 구분 소유자 뭘 받아야 된다? 승낙 이러시면 되고, 이건 통상이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네요. 자, 그리고 공용부분 부담 수익과 공용부분에 발생한 채권의 효력 그랬는데 각 공유자는 규약에 달리 정함이 없는 한 자, 똑같은 말이 되겠죠. 자, 무조건 뭐라고 그랬습니까? 무조건 지분 비율 균등이 아니라 지분 비율에 따라 공용부분 관리비용 기타 의무를 부담하여 공용부분에 생기는 이익을 체득한다. 또한 공유자가 공용부분에 관하여 다른 공유자에 대해서 가지는 채권은 이 특별 승계인이란 말이 보이면 매수인이다 이러시면 됩니다. 이렇게. 그냥 보면 매수인이라고 하면 참 편할 건데요. 그죠? 그런데 이렇게 특별 승계인 이렇게 나와요. 시험에는. 자, 이렇게요. 자, 그리고 자, 하자의 추정이 이렇게 됐는데, 하자. 전유부분에 속하는 한 동 건물의 설치 또는 보존 흠으로 인하여, 그러니까 한 동의 흠 이랬거든요. 한동 흠. 그러면 한동의 흠은, 이 흠은 어디에 있는 걸로 볼래? 그랬더니 공용 부분에 존재한 걸로 봅니다. 공용 부분, 전유부분이 아니라 이렇게 해야 전체가 다 부담을 한꺼번에 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됐어요. 여기까지가. 그래서 지금 이번 강의의 특징이 우리가 지금 민법이 총 40문제가 출제가 되는데 일반 민법에서 34문제가 출제가 되고요.
민사특별법에서 6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그 민사특별법이라 하는 법이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이거예요. 그리고 가덕담보법, 그리고 명의센터, 그리고 여기 지금 방금 배웠던 집합건물법, 이 5개 법에서 총 6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근데 이걸 왜 먼저 했냐면 대부분 강의를 할 때 정규 강좌 시작은 민법 총칙부터 하거든요. 그러니까 순서적으로 보면 민법 총칙, 물권법, 계약법 이렇게 하다가 보면 그래서 이걸 반복으로 돌리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되면 이 민사특별법이 6문제가 출제가 되는데 이 뒤로 빠져 있기 때문에 이 공부를 좀 등한시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 이 입문 강의를 제가 일부러 그래서 자, 민법 총칙보다는 물권법보다는 계약법보다는 민사특별법을 먼저 한번 쫙 듣고 나면 이게 아 이런 내용이구나라고 이게 감을 잡으셔야 되고 감이 아 이런 거구나. 그러니까 특별법은 다른 거 없습니다. 이 법을 왜 만들었는지 그 제정 목적을 제가 좀 알아달라고 그랬고 그래서 주임법, 상임법 이 2가지 법 주택임대차와 상가건물 임대차법은 우리 실상에서 정말로 많이 쓰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들 좀 정리를 해주시면 되고 자 여기다가 판례만 추가시키면 되는 거예요. 이제 나중에 자 그렇게 하시면 되고 가등기담보법도 제가 2시간을 이렇게 배정을 해놓은 이유가 실제로 현장에서 강의를 해보면 주임법하고 상임법은 우리 일상에서 일어난 일이니까 내가 남의 집에 임대차도 한번 해봤다. 임대차 계약서도 한 번씩 써봤다. 그러니까 대충 아셔요. 개념이 뭔지를 안단 말이에요. 개념 정리를 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런데 가등기담보법은 내가 실제로 하지 않거든요. 하지 않는다고. 그러니까 어려워한단 말이죠. 어려워해. 그러니까 그래서 가등기담보법을 그렇게 해드렸던 것 같고 그리고 명의신탁도 뭐 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막 일반적이진 않지 않습니까 사실은.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 우리가 평소에 접해보지 않았던 부분들 그런 내용들인 거예요. 그리고 집합건물법은 실제로 내가 아파트에 생활하고 있지만 구체적으로 내가 이거 나한테 어떤 권리가 있는지를 생각을 해본 적은 없잖아요. 아파트 값이 올라나? 뭐 이런 생각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자 근데 시험 문제를 보면 사실은 이 집합건물법은 거의가 다 암기사항이거든요. 그러니까 주임법하고 상임법에서 뭐가 나온지가 정해져 있고 그러니까 나중에 이렇게 표로 다 정리를 해드릴 거예요. 표로. 자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고 가등기담보법 같은 경우는 그 폭리방지라는 거, 청산 절차가 어떻게 되는 건지 그 내용만 숙지를 하면 그나마 좀 이렇게 아하 이렇게 되겠구나라고 이해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명의신탁 같은 경우는 가장 일반적인 문제가 이게 중간 생략형이냐 계약형이냐 이걸 구분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방금 했던 이 집합건물법은 죄송하지만 큰 틀로 어떻게 나누어져 있는지를 일단 정리를 한 다음에 주로 전부 다 암기예요. 암기. 숫자 암기, 뭐 3분의 2냐 뭐 임시집회 5분의 1이다. 뭐 어떤 건 뭐 재건축은 또 5분의 4다. 이런 내용들이 나올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숫자로 암기를 하셔야 되는 것 같고 그래서 전체 구성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입문 강좌라고 잡고 강의를 민사특별법만 별도로 했는데 그냥 제 입으로 이렇게 말하기는 좀 그러는데 그냥 제 자신이 느낄 때 그렇습니다. 물론 자 자타 다른 분도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좀 얼굴이 좀 화끈거리기는 하지만 이 민사특별법은 제가 강의를 제일 잘한다고 자부를 합니다. 사실은 그래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됐는지 배경 설명도 다 해드렸고 제일 잘한다. 그러니까 한번 비교하셔도 됩니다. 주임법이랄지 가등기담보법 다른 가서 다른 회사 거 나왔지 비교를 해보셔도 돼요. 누가 더 잘하는지를. 근데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번에 이렇게 정리를 해드렸던 이 특별법 파트만 여기만 정확하게 이런 식이구나 그러면 6문제가 나오는데 하나 실수한다고 치고 5개는 우리가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파트가 여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제 이 강의는 아마도 자, 처음 공부를 시작하시는 분들이 아마 보실 것 같은데 느낌에 자, 이 민법이라고 하는 과목은 처음 스타트를 어디에서 누구한테 시작하느냐에 따라서 천지차로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이걸 쉽게 접근해 들어갈 거냐 이게 무슨 뚱그름 잡는 소리처럼 막 이렇게 어렵게 할 거냐 거기에 따라서 굉장한 편차가 커요. 그러니까 이런 거구나라고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강의를 선택을 하셔야 되는 거고 특히 특별법이 더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그런 취지로 특별법을 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강의 컨셉을 잡았고 그렇게 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나중에 1년 동안 저랑 계속 공부를 하시더라도 자, 특별법이 잠깐 나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은데 자꾸 막 이럴 때 있잖아요. 그럴 때 이 강의를 좀 들어보시면 됩니다. 기초 강의니까 이문 강의면서 용어도도 설명해 놨고 그래서 이걸 반복적으로 한 두 번 정도만 들으셔도 이렇게 이게 주임법이구나. 이게 상임법이구나. 이게 가등기담보법이구나. 이게 명의신탁이구나. 이게 집합근무법이구나. 라고 감만 잡아도 우리가 현장에서 4개, 5개 다 맞출 수 있습니다. 그런 취지로 자, 이번 강의를 구성을 했으니 틈 나실 때마다 한 번씩 이렇게 반복해서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자, 민사특별법 입문 강의 강좌를 전부 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